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거는 이제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이제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된다. 바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삼아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서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이 당시 이제 이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력이 충돌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이 당시 이제 11세기 말쯤에 이슬람의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 크리스트교, 기독교의 어떤 성지와 같은 크리스트교가 만들어진 이 크리스트교의 어떤 성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를 배울 때도 배웠었죠.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셀주크 투르크가 계속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침입하면서 위협을 하게 되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 어쨌든 같은 핏줄이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비잔티움 황제가 서유럽 세계에, 우리가 또 같은 크리스티교 세계잖아. 저 이슬람 세력들 좀 물찌르자 같이. 이렇게 서유럽 세계 교황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이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라고 하는 걸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줘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다시 되찾자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직접 이 회의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니까 서유럽의 많은 왕들과 제후들과 황제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트교 하면은 들고 다니는 게 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군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과 이슬람 세력 간의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냐? 거의 이제 200여 년간 여러 차례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에서 끝에 한 8차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여 년간 여러 차례 십자군들이 이 이슬람 세력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들을 많이 공격을 하는 여러 차례의 어떤 십자군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사실상 거의 다 좋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의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건데, 첫 번째, 요 1차 십자군들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을 뿐, 그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에 뺏기고 나서는 그 이후에 십자군들은 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갈수록 예루살렘 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세속적인 이익만 찾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4차 십자군으로서, 4차 십자군에서는 이제 상인 세력들이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상인 세력들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동서 중개무역의 어떤 핵심적인 위치인 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십자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발생을 할 정도로, 이들이 이제 성지,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전쟁,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 이런 건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8차례에 이르는 이렇게 많은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을 실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상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상업 활동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하게 되고, 또 앞서 이제 교황은
단순히 이제 성지 탈환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세계를 확장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거에만 또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황제나 왕과 제후들은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영토를 늘리고 막 노예를 확보하고 이런 거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전쟁, 어떤 성지 탈환 이런 목표보다는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 돈 벌어야지, 내 새로운 영토 찾아야지, 뭐 이러한 세속적인 이익만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십자군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실패로 끝나게 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십자군 전쟁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즉 십자군 전쟁이 이 서유럽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 끼친 영향. 일단 첫 번째로 교황의 권위가 약해졌다. 십자군 전쟁 자체가 이제 교황의 어떤 호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시작이 된 거였죠. 거기에다가 십자군, 즉 종교적인 전쟁이잖아요. 봤을 때. 교황의 호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어떤 종교의 전쟁, 특히나 또 이슬람 세력과 대립을 하는 종교와 종교 간의 어떤 이러한 전쟁이었었는데 여기서 무참히 실패, 패배로 끝나버렸으니까 교황의 권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기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제후들과 기사들이 그렇죠, 죽게 되고, 또한 이 당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에 거치면서 화약이 또 들어오게 돼요. 화약이 들어오면서 총, 대포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말 타고 칼로 와 달려가면서 싸우는 이러한 기사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후와 기사 세력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돼요.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황제의 힘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황 약해지고 자기 밑에 제후 기사들도 힘 약해지고 그러면은 남은 건 국왕, 황제죠. 왕이나 황제들이 이제 힘을 권력을 높여가면서 이후에는 이제 왕권이 훅 성장을 하게 돼요. 또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동방과의 교육이 활발해진다라고. 즉 어쨌든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세력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이 십자군 전쟁에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인들이 동방과 이때 교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훨씬 더. 상인들이 십자군 전쟁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여기를 좀 지원하고 이러면서 동쪽 이슬람 세력들뿐만 아니라 동쪽과 교역을 활발하게 벌이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 세계에서도 상공업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상공업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후에 뭐 르네상스라던가 종교개혁이나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잔티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쪽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서유럽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제국 간의 어떤 접촉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접촉 자체가. 둘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문화들이 서유럽 세계에 전파가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이어서 나올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 영향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영향.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와 이제 반대급부로서 국왕이나 황제의 권한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인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 사람들과 교육을 하면서 서유럽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을 한다. 또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세력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서유럽에 비잔티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